안녕하십니까. 노동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오늘은 9월 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얘기할 건지 잠시 보면요. 미국 증시가 오늘 좀 하락했다는 얘기. 그리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놀라운 전망을 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고요. 그다음에 탑 10 things to watch in the stock market Tuesday. 오늘 10가지 한 주목해야 할 만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고요. 비트코인은 주식시장 하락 속에서 소폭 상승했고 그러나 금 랠리에는 뒤처져 있다는 얘기, 그 비트코인하고 금에 관한 얘기 잠깐 하고요. 돈 물려줄 자식이 없어요. 부의 대물림에 대한 부의 변화에 대한 거니까요. 시사하는 바가 크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화요일인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무역 관련 최신 소식을 주시하면서 계절적으로 증시에 불리한 9월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채 금리 상승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웠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319포인트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9% 떨어졌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 내렸습니다. 자, 여름 시즌이 비공식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투자자들은 불마켓, 즉 강세장에서 수익을 거둔 종목들에서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차익 실현, 그러니까 profit taking이죠.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100달러에 샀는데 지금 150달러라면 팔아서 50달러 이익을 확보하는 행위 이런 게 이제 profit taking 차익 실현이 될 텐데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2% 하락했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일부 수익을 챙기기 위해 팔면서 주가가 2%가량 내려간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 오늘의 주가 움직임은 지난 금요일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7대4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매우 당파적이라고 비난하며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투자자들은 또한 9월 들어 국채 금리 급등에 주목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26%로 뛰었고 30년물 금리는 4.96%를 넘어섰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미국이 관세 수익금 수십억 달러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금리를 더 끌어올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는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9월 초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9월은 역사적으로 증시의 가장 나쁜 달로 지난 5년간 S&P 500은 평균 4.2% 하락했고 지난 10년간 평균 2% 이상 떨어졌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미 정부의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더 뛰어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관세 수입이 재정 적자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 전망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자,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큰 이벤트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August Job Report입니다. 즉 8월 고용 보고서이고 이는 이번 달 중순 예정된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자사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해 놀라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머스크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옵티머스가 결국 테슬라 기업 가치의 8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나아가 테슬라가 장기적으로는 25조 달러, 즉 S&P 500 전체 가치의 절반 이상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건 뭐 당연히 일론 머스크의 얘기고요. 현재 테슬라는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저가 공세, 또 오래된 전기차 라인업, 여기에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까지 겹치면서 판매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는 로보택시와 인공지능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며 시장의 시선을 미래로 돌리려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로보택시 분야에서도 테슬라는 이제 막 어스틴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시험 운행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알파벳의 웨이모는 이미 여러 도시에서 상용 서비스에 들어가 있고 지난 5월 기준 유료로 운행한 건수만 1,000만 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두의 아폴로고 역시 이미 상용 서비스 중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요. 중국의 유니트리를 비롯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질리티 로보틱스, 피겨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올해 옵티머스 로봇 5,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캘리포니아 프리먼트 공장에서 시범 생산 라인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공장 내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을 확대 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분, 옵티머스 부분을 이끌던 밀란 코박 부사장이 지난 6월 회사를 떠나면서 조직의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지능형 양발 로봇으로 개발해서 단순한 공장 노동뿐 아니라 아이 돌봄까지 가능한 제품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과장된 미래 전망에 그칠지는 앞으로 글로벌 로봇 시장 경쟁 구도와 테슬라의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새로운 관세 이슈입니다. 이번 관세 논란으로 월스트리트에서는 오늘 아침 S&P 500 지수가 급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조금 급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떨어졌죠. 한편 역사적으로 9월은 주식시장이 가장 약세를 보이는 달이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합법인지 여부라는 불확실성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당황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법정 대결이 임박해 있다는 거죠. 연방항소법원은 금요일 장 마감 후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 관세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고 판결을 내렸고요. 미국이 이미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이 가능성으로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환급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이미 취약한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크리프토 하인즈가 분사한다는 겁니다. 즉 두 개의 회사로 분리된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는 런치어블 같은 식료품 중식, 다른 하나는 필라델피아 크림스 같은 소스 스프레드 중심입니다. 사실상 2015년 대형 합병을 되돌리는 조치이고 오늘 아침 주가는 살짝 내려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이 펩시코의 지분 40억 달러를 취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이번 펩시코 지분은 회사 역사상 가장 큰 포지션 중 하나인데요. 코카콜라가 시장 점유율을 잃는 가운데 펩시코 주가는 이번 소식으로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브로드컴의 목표 주가가 상향으로 올라갔다는 건데요. 브로드컴 하면요, 스마트폰, 서버, 통신 장비 등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주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멜리어스 리서치는 브로드컴에 대해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고 사라는 거죠. 목표 주가를 335달러로 올렸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기대치를 크게 높이기는 어렵지만 엔비디아 외 AI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약세는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월마트도 역시 매수 추진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월마트를 확신 매수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관세 환경에서 월마트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기자는 여전히 코스코, TJ 컴퍼니스 같은 가치 소비자 대상 주식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일곱 번째로 스타벅스 얘기입니다. 스타벅스 CEO 브라이언 니콜에 따르면 호박 스파이시 라떼 시즌 복귀로 미 직영 매장에서 기록적인 매출 주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간 기대했던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한편 스타벅스는 오늘 단백질 강화 콜드폼 라떼를 9월 말부터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단백질 라떼 콜드폼 뭐냐면은 뭐 차가운 음료에다 이렇게 뿌리는 거품 있죠? 이 거품에다가 단백질 분말을 섞어서 영양 기능까지 강화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맛만 있는 거품이 아니라 단백질 섭취까지 가능한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CEO 교체 소식인데요. 일본의 위스키 회사 산토리 CEO 니나미 타케시가 불법 보충제를 구매한 가능성으로 조사로 인해서 사임했고요. 자, 아홉 번째로 모건 스탠리가 Zscaler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Zscaler를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280달러에서 320달러로 올렸다고 합니다. G스케일은 2007년에 창립된 보안 모델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글을 작성한 기자는 이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하고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주를 보유하고 있고 Zscaler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UBS에서는 코닝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이폰용 유리 공급으로 잘 알려진 회사가 코닝입니다. 홀드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65달러에서 84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하며 약 11만 1000달러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금값에는 못 미쳤는데 금값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현물 금은 온스당 3,508.5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상승 요인은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중앙은행의 금매수 그리고 안전자산 수요 증가와 달러의 약세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끝으로 세계적으로 결혼과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전통적인 부의 세대 간 이전 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회원국 평균 출산율이 1.5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고요. 특별히 한국은 2023년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미국, 일본, 유럽 대부분 국가도 저출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 세대가 오래 살고 자녀 수는 줄어서 부의 세대 교체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금융 문제를 넘어 주택시장과 생명보험 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층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선호하고 영모기지나 주택연금 등을 활용해 살아있는 동안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 결국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전통적 부의 이전이 약화되면서 개인은 더 오래 벌고 자녀 세대는 스스로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시대가 됐고요. 생명보험은 보장 중심에서 장수 연금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택연금과 같은 금융상품은 노후 안전망이자 경제적 활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